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 루턴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후반 조커로 나와서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경기 전에 이미 예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지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은 이후 선수단을 이끄는 독특한 리더십의 특징으로 영국 현지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예언형 동기부여와 더불어 브레넌 존슨이 직접 밝힌 주장 손흥민 선수의 쓴소리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숨은 이야기, 영국 현지 보도 내용과 인터뷰 내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에서 지난 주말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마친 후 가진 주장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중 경기 31라운드 경기 사이에 취재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사를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 및 취재를 진행하고 나서 엠바고를 걸어두고 뒤늦게 공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늦은 시간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스탠다드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레넌 존슨의 후반 출전 활약을 예언했던 부분들 여기서 알려진 것입니다. 먼저 기사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지난 토요일 루턴전 2대1 승리 경기를 앞두고 슈퍼 서브 브레넌 존슨에게 네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토트넘의 최근 5차례 홈 경기 중에 4번째로 교체 투입되어 팀이 한 골 뒤진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던 루턴 타운과의 경기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지 6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루턴 타운 수비수 이삭 카보레가 자신의 골망 안으로 보내며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은 타이트 총에게 내줬던 선제골을 상쇄할 수 있었는데요. 교체 투입된 브레넌 존슨의 재치 있는 터치에 이어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막판에 역전 결승골까지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영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있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스탠다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루턴 타운전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가 왜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선수들의 태도와 행동, 경기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선발 출전 선수가 아닐 경우에 해당 선수는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프레시 레그, 새로운 다리로 경기 도중에 투입이 되면 그 선수를 통해 경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해왔고 이야기해왔고 브레넌 존슨이 이번 토요일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 전에 브레넌에게 네가 경기를 바꿀 테니 잘 준비해라 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넌에게 이날 승리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결승골을 넣었지만 브레넌 존슨을 더욱더 치켜 세워주고 브레넌 존슨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상황인 코멘트인 것입니다. 본인은 매 경기 선발 출전하고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전 기회가 고프고 주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팀의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성공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심란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보듬는 인터뷰이자 리더십이자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을 다스리는 손흥민 선수의 방법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어서 브레넌이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팀의 골인 자책골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고 두 번째 제가 넣은 골에는 멋진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는 모든 사람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존슨의 교체 출전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제가 존슨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존슨이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팀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존슨이 벤치에서 나와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존슨에 대한 마음을 공개적으로도 표출하고 존슨이 또 이 인터뷰를 봤을 때 더 기분이 좋고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비록 선발 명단에 자신이 없더라도 힘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요. 사실 경기 전에 네가 경기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는 동기부여이자 힘을 주는 것이지 예언이나 예고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전반기 루턴타운과의 경기 때도 이러한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허인 선수가 아무한테나 또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또 상대팀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 뛰어난 축구 지능과 이해력을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저 형 저 주장이 항상 하는 말이지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선수에게만 특별히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최근 12골을 모두 후반전에 넣었던 부분들 즉
즉 전반전에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팀을 대표해서 받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슬로우 스타트다, 전반전에 부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건 좀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턴과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전반전에도 좋은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2번이나 연달아 때리는 기막힌 상황이 아니었다면 전반전에 골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는 90분 동안 진행되는 경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홈이든 원정이든 사실 가능한 빨리 발동 걸리고 싶다, 빨리 골을 넣고 싶다, 모두가 또 후반전에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또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느리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반전에도 득점을 하려면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전반전에도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가 후반전에 지치고 또 우리는 후반전에도 계속 그 기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골이 나온 것이다. 전반전에 정말 경기력이 안 좋았다면 후반전이라고 해서 경기력이 좋아지거나 골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일관된 스타일로 밀어붙여 왔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결실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느리게 출발하고 있다. 슬로우 스타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느리게 출발하는 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결과의 연속일 뿐이고, 물론 우리가 항상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며 늘 0대1로 뒤진 채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고 앞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쉽게 경기를 풀어가고 싶다고 손흥민 선수가 말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개선에 대해서도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이고 선수들과 장난치면서 격이 없이 보내는 것 같아도 경기장 밖에, 훈련장에서, 경기장 안에서도 사실은 선수들에게 주장으로서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쓴소리도 하고 강력한 모습도 보이는 주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죠.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의 구단 방송인 스퍼스 플레이와 독점적으로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서도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이전에 또 인터뷰를 했던 바가 있고 그 내용이 지금도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왜 최고의 주장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냥 웃고 장난치고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소니는 말 그대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가리지 않고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과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두를 어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는 좋은 선수인 동시에 좋은 리더입니다. 본인에게 완벽하게 공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게 보인다면 또 알려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클럽에서 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즉 플레이적으로 이거 왜 못 줬냐, 여기서 왜 안 줬냐, 이런 것들이 나한테 기회 줘, 내가 골 넣게 해줘,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더 좋은 골을 위한 선택지다, 그리고 패스를 이렇게 줘야 잘 넣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그걸 더 앞으로 잘할 수 있게 조언을 해주고 플레이를 맞춰가는 겁니다. 본인이 무작정 슈팅을 난사하지 않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전환율과 효율이 높은 이유는 안 들어갔을 땐 무리하게 슈팅하지 않고 패스를 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찾고 연결해주는 그런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고, 본인이 기회를 못 받았을 때도 그런 이유로 화를 내는 거라는 것이죠. 브레넌 존슨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요구가 팀원이나 선수단 전체가 이해하는 이유가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존경하고 있고 그의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또 이룬 게 많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표준, 기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표준이 떨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죠. 경기장에서나 혹은 경기 전에 연설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말하면 모두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있고 동시에 엄청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모두와 잘 어울리죠. 모두가 그가 화도 못 내는 만만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본인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동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를 먼저 캐치하고 얘기해주고 이끌어주고 쓴소리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정말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도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브레넌 존슨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알려준다.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피니셔이기 때문에 공만 잘 전달해주면 대부분 골을 넣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다. 소니는 환상적인 주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아시안컵에서 있었던 문제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동료 후배들과는 조금 이제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 역할을 이렇게 잘하는데 대표팀에서는 문제들이 생기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실제 축구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저희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축구계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대표팀에서 더 강하게, 더 쓴소리도 많이 하고 더 선수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토트넘의 선수들은 겉으로는 밝고 재밌어 보이지만 할 땐 제대로 하고 개인 규율이 잘 잡혀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까지 이제 뭐 군기 잡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잡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고 적절하게 조언만 해주면은 밝은 분위기 속에 운영이 되는데, 한국 대표팀에 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개인 규율이 안 잡혀있고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선수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토트넘에서는 선수들의 실력도 더 뛰어나고 개인 관리, 프로의식이 더 투철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세계적인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만 관리해도 충분히 성과가 나는 것인데, 대표팀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손흥민 선수도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대표팀에서 감독과 또 선수들이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한국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왜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루턴 타운전 이후 인터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분명히 풀럼과의 경기 0대3 패배가 손흥민 선수에겐 큰 실망이었고, 대표팀에 가서도 생각하고 있으라, 준비해라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대표팀에 가면 대표팀에 집중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풀럼전은 힘든 결과였고 우리는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풀럼전이 끝나고 국가대표 휴식기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표팀에 가서도 물론 태국전을 집중하고 잘했지만 토트넘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토트넘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했고, 그 결과 루턴타운과의 경기 반등을 이끌어낸 정말 멋진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인 것인데요. 토요일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초반에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모든 경기, 리그 38경기를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축구에서는 경기력 면에서 이렇게 경기 내내 모든 경기를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경기를 이길 수도 없죠. 하지만 이기든지 지든지 풀럼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으로 패배한 건 우리답지 못했습니다. 즉 지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상대가 더 잘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우리가 아니었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루턴타운과의 지난 토요일 경기는 우리는 공격과 수비에서 훌륭한 축구 스타일을 보여줬고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침내 경기를 제대로 해냈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9개의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요. 오는 화요일, 영국 시간으로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빠르게 돌아옵니다.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큰 경기입니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넣은 골들이 모두 경기 막판에 나왔다. 90분, 88분, 86분에 나왔다고 스탠다드가 주목하면서 이렇게 막판에 강한 이유가 뭔지도 질문을 했거든요. 심지어 루턴타운전 같은 경우에는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멀리 아시아까지 다녀왔던 고된 일정 이후였는데도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까지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영국 기자들이 놀랐거든요.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고 싶고 95분에도 추가 시간에도 마지막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카잔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독일과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도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이 터졌을 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질주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가 친선 경기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기회가 왔을 때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강렬함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즉 경기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지치기 때문에 공간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면 더 많은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후반전에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선수가 그런 팀이 결과를 내고 이긴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훈련합니다. 저는 매번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하나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나는 절제하고 통제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준비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 준비 좋다, 태도 좋다, 훈련 잘했다, 이 선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전에 결과를 낼 것 같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다. 전반기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미키 반더벤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첫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었잖아요. 그 당시 반더벤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루턴 원정 가는 길에 소니가 오늘 네가 첫 골 넣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누가 알겠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첫 골을 넣었어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예언 예고가 바로 이런 손흥민 선수의 관리, 주장으로서의 시선, 시야,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영국 TNT 스포츠가 당시 경기를 준비할 때 반더벤 선수가 경기 전에 득점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진행자가 하거든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반더벤에게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았었고 버스에서, 그리고 식사할 때 테이블도 같이 썼는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미키 너가 골 넣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축구가 원래 좀 미친 거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만 보더라도 모든 선수들에게 너 넣을 거야 이게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은 어떻게 오느냐? 실제 생활과 훈련 과정의 경험에서 온다. 여기서 직감적으로 오는 거죠. 오늘 이 선수 몸 좋다, 준비 잘 됐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팀과 상성까지 종합적인 이런 정보들이 손흥민 선수의 머리 안에서 잠재적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루턴타운과의 전반기 원정 경기 때는 10명으로 뛰면서도 이겼잖아요. 근데 10명으로 뛰면서도 경기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소극적인 축구, 대응형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축구가 손흥민 선수에게 더 잘 맞는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소유하고 강팀에 갈수록 더 잘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고 토트넘 허스퍼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득점왕 도전을 위한 많은 골이 터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와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모든 반응과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